미국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질 거냐? 완전히 대세 추세 하락으로 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감세 정책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방어를 상당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등락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사실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걱정하는 이유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미국 주식 및 회사채를 포함한 다수 자산권, 여기 다수 자산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상품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코인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 평가의 가치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써 시장에서는 지금 외면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장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막 부각이 되는데, 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칭송하면서도, 하워드 막스 이분은 엄청 칭송하던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닷커버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외면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낙관론의 기본적인 게 뭐냐? AI라는 열정과 확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막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계속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시장에 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떠받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초반에 있었던 단커버블이 붕괴되는 그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미국의 지금 저희 회사 거에는 잠깐만요. 이 전에 거는 안 나오나? 1990년도 거요? 2000년도부터 나오네요. 저희 회사 거는 여기에. 2000년부터 요거 바꿀 수 있나? 30. 안 될 거예요, 아마. 기간 때문에. 예. 2000년부터 나와 있는데 1997년, 98년, 99년 그때 급등을 했거든요. 20몇 %, 30몇 %, 20몇 %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는 새로운 추세로 인해서 그렇게 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집권 지금 2기가 되는데 트럼프 집권 2기는 1기와는 상당 부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1기는 2016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2017년도가 1기의 첫 해였죠. 이때 좋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빠졌거든요. 이게 왜 빠졌냐면 이 해에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유럽과의 무역 분쟁이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 좋았어요. 교육년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 다음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집권으로 보면 2020년까지였으니까 처음에 기대감에 상승하고 그리고 우려에 의해서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는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인 거냐면요. 절대 수치 자체가 2017년 말에 시작을 했을 때 2000포인트였어요. S&P 500이. 그리고 그 해에 저점은 1810이었습니다. 2000포인트 시작을 해서 시장이 움직였었고요. 물론 그때보다 이익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멀티플로 보면은 뭐 이게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멀티플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지금은 AI 혁신, AI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더 갈 수 있다고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한번 많이 빠졌냐면 미국 시장을 보면은 2022년도에 많이 빠졌잖아요. 2018년과 2022년 두 해는 양적 긴축을 할 때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입니다. 즉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면 온갖 정책이 나오고 뭐가 어떻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그러지만 아주 심플해요. 금리 인하기에 올랐고 금리 인상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그래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물 경기 반영할 때는. 그런데 점차로 실물 경기보다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전체 시장을 더 지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100bp 금리 인하를 했고 올해 100bp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50bp뿐이 안 할 거야. 아니 물 건너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3프로에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 이제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이치뱅크는 올해 금리 인상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웰스파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는 한 2차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차례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올해 인상을 안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많이 빠지지는 않겠네. 근데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한대. 또는 한 차례 또는 2차례뿐이 안 한다라고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강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빙의해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 다음 주에 취임을 해요. 당연히 미국의 경제를 더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재정 확장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행정명령이 몇 개랍니까? 지금 20몇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국제 수익률도 올라오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익률이 더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맨날 욕하겠죠. 연준 패드 수장 바꿀 거야. 연준 니네 왜 말 안 들어. 연준 미국 행정부의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 막 맨날 싸우겠죠. 정치적으로 맨날 싸우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유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금리 인하 유도 속에서 그것이 뭐 불협화음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채권 발행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채권 발행을 강하게 발행을 하려면 채권을 사줄 수 있는 탄탄하게 사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겠죠. 과거에는 중국이 사줬고 한동안은 일본이 사줬는데 얘들도 요즘에는 중국은 팔고 있고 일본도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전략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채권 코인 시장에서 사줄 거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의 코인이 활성화되면 그쪽에서 사줄 거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본시장 내에서 미국의 채권이 소화되기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정 확장 정책에서 채권 발행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은 전체 시장이 악재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일본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즉 엔화 강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것을 허용 또는 조장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7.3위안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당국에서 그동안 방어해온 7.3을 만약에 허용한다. 이거 왜 허용하냐? 중국 당국에서는 자본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계속 방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내려와도 펀더멘털이 워낙 안 좋고 중국의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 안정보다도 더 급한 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안정화해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환율은 저절로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 방어보다는 경기의 둔화 방어에 우선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 위안화에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이 7.3위안을 안 깨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도 푹 내려오고 올라갔다 푹 내려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방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용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7.3위안을 용인하면서 위안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강세가 계속돼. 그러면 미국이가 아니고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관세를 만약에 10% 올렸어. 그런데 위안화가 10% 약세가 됐어. 그럼 그냥 상쇄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은 그런 것들을 노리는 정책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여기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중국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정책을 펴면은 트럼프의 성적으로 봐서는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들들 볶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소위 무역전쟁, 화폐전쟁 이런 것들을 벌이는 거죠. 왜냐하면 점차로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도 불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겠죠.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는 거냐면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에서 국제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달러 대수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대외 교역이 자기들이 유리한 상태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세 정책을 쓰고 그래서 무역에서도 유리한 상태를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감세 정책 또는 재정 확장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변호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을 올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성공했다고 쳐요. 그러면 2023년도에 24% 오르고 작년도에 23% 오르고 올해 20% 이상 올랐다. 그러면 필연코 급등하면 시장은 급락하거든요. 급락하면 또 급반등하고 그렇거든요. 필연코 급락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질문을 주신 거에 답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또 반복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지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또는 여기서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필연코 더 나빠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것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